안녕하십니까. 대한사랑 광주 지부 정병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열쇠, 홍익인간의 길,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가?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5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대한민국이 3차 산업까지는 외국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부터는 대한민국이 선도국이 되어야 된다. 리더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을 하려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하나의 과제로 저는 이것을 설정을 해서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신, 민족의 혼, 그것이 개국 이념이고 또 교육 이념이 되었습니다만 이 홍익인간 사상, 이것을 옛날에 우리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발전한 그러한 철학이고 사상이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서관의 고문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정신, 개국 이념으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지탱해 왔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사실 현재의 정부나 그 이전에 이 정부에서 연초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이면서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또 교육 관련 부서에서도 또 교육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이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세웠고 그대로 추진을 했는가? 이러한 반성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류 국가 중에서는 가장 선두 그룹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만 넘어서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없다면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은 한국이 이 상태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은 우리의 민족혼, 우리의 개국 이념이고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을 깨워야 된다. 우리의 뇌리 속에 이미 들어와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태했기 때문에 검은 먼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홍익인간 사상을 다시 깨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 되려면 그 필수 조건이 뭐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은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신뢰 사회에 비해 저신뢰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95년도에 후쿠야마가 규정한 저신뢰 사회, 세계에서 저신뢰 사회가 어느 나라냐?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불행스럽게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국가의 사회적 신뢰도가 10%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이 0.8%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은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신뢰라고 하는 거, 이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 신뢰 수준을 물었을 때 노르웨이는 74.2%가 나는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국은 25.8%가 신뢰한다라고 대답할 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영국 레가툼 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멋있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신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조건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행복의 지수. 유엔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것 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4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2012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24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은 6등이에요.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지요. 그러나 공동생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생활 이것은 35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지 않다. 행복 지수도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이대로 좋은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일제 36년 강점을 당하면서 너무 억울하게 참 당한 부분이 많지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남북 분단 또 6.25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상처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현재 치유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5.16 후에 우리가 경제성장부터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물질 위주로 흘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오히려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봐집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돈에 대한 애착에 의해서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투명 지수도 낮고 도덕성 지수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부조리, 이혼율,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또 살인,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창조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까지 빠진 원인이 뭐냐?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날조된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했고 저 역시 2017년에 환단고기라고 하는 우리의 고대사를 배운 뒤로 진짜 자존심과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역사 교육, 또 남북 분단, 또 사대주의, 중국에 사대를 했고 식민 이 사관이 물들어 있는 사람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친일파가. 또 그러다 보니까 국론 분열, 또 외래 종교가 막 들어왔습니다. 민족 종교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 것은 싫고 외국 것은 무조건 좋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뿌리 없는 서양식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온 거죠. 물질, 권력주의, 일등주의, 조급성 이러한 것이 사회 병폐 현상으로 나타나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의 민족권이었던 홍익인간 정신을
상실하고 망각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빛나는 우리의 고대사를 공부하면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 저는 분명히 이걸 느꼈습니다. 여기에 2017 정병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일제 36년 강점기에 대한 거, 남북 분단, 공산주의와의 갈등,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춰볼 때 저는 자신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단고기에서 우리의 고대사, 특히 홍익인간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연표문의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을 보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뛰어버렸습니다. 자, 우리의 민족도 이렇게 멋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수준과 신뢰도는 비례한다. 오직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홍익인간 사상, 우리의 고대사에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혼으로 내려오는 이 사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연표문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을 제대로 앞으로 실천한다면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성실, 근면, 협동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 정신의 그런 부활, 이 호기 인간 정신을 생활화하는 것이 결국 민족 정신의 부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뒤에 잠깐 나옵니다마는 1966년, 7년 이 양해에 의제 허백년 선생님 설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의제 선생님께서는 홍익인간 사상,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정신이다라고 매우 크게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이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광주 시내에 있는 유지들을 모시고 무등산에 있는 천재단에 가서 동쪽 하늘을 향해서 천재를 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느껴지는 겁니다. 이 환단고기를 알고 우리 한민족이 천재를 계속 지내오다가 왜 못 지내왔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결국 하늘의 죄를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나라, 주권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나라에서 천재를 안 지니까 내가 지니겠다 하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천재를 주관했던 분이 의제 허백년 선생님입니다. 저는 그분 설에서 2년간 공부를 하고 그 뒤로 수시 찾아오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개국이념 홍익인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홍익인간 이념은 환인천재께서 환웅천왕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입니다. 신교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천지광명의 꿈과 대이상을 실현하는 홍익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은 신시배달이 당군조선에 전수한 신법이다. 이렇게 환단국이 그 설명해 놓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원형 문화가 신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민족의 문화사상이요, 신의 가르침이고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풍류, 유불선, 삼교를 다 포함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령스러운
도이다. 신교. 신교는 한민족의 도가 사상으로 9,000년 한민족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연표문을 말씀을 드리면, 초대 환웅 천황께서 한국의 국시인 그 홍익인간의 대도이념을 16자로 정리해 줬습니다.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하여 홍익인간하라. 이걸 이제 11세 도회당군이 보완을 해서 그 연표문을 작성을 합니다. BC 189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표문입니다. 이 연표문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려고 봅니다만은 천은 이 현무기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이게 바로 성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지는 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게 바로 근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이게 바로 협동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이 위대하지만은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위대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개개인에게 개성과 소질과 특성을 주었다. 그러니 각 개개인들은, 인간 개개인들은 자기 분야보다 잘하는 다른 이웃들과 서로 협의하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라. 또 그리고 태의를 이루라. 이렇게 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로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위하여 홍익인간하라. 이렇게 이 홍익인간에 대한 실천 방법,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떠한 생활 헌장으로서 연표문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천지인 삼신일체 중에 무엇이 빠지냐? 하늘이 빠집니다. 하늘 잊어버리죠. 우리가 땅 위에서 벌어야 먹고 사니까, 경제적으로 벌어야 먹고 사니까 열심히 이 땅에 대한 일은 합니다. 그리고 서로 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이웃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제대로 돼요. 지하고 인은 제대로 되는데 우리가 하늘을 잊어버려요. 하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천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하늘이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신교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교를 그 난가사상하고 결부해서 이렇게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000년 역사를 지속하게 한 역사의 혼이다. 난가라고 하는 얘기는 신교 정신을 직접 실천하며 새 문명을 열고 나라를 개창한 개척의 집단, 이걸 난가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 제세행랑부터 삼랑, 북자랑, 천왕랑, 조위선인, 무절, 화랑, 제가화상, 설랑, 국선, 항마군, 삼별초, 선비정신, 동아경명, 의병운동, 이게 4.19, 5.18, 촛불혁명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가 개구 이념으로 있다가 이제 교육 이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 이념으로 와서 얼마나 이것이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또 아니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교육 이념의 그 결정 과정을 보면 해방될 때 1945년 12월 23일 그 미 군정 시절입니다. 이때 조선교육심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것도 미군 대위가, 라카드라고 하는 미군 대위가
한국 교육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선교육 심의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교육계 학계 권위자 100명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1946년 3월 7일까지 7일날 마지막 회의였는데 이때까지 이 분과회의를 105번이나 하고 전체 회의를 20회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교육이념하고 학제입니다. 학제. 지금 말하자면 초등학교 6년 6334. 요건 좀 미국식이 미국식. 바로 학제는 미국 것을 그대로 받아왔고 모든 것을 이 100명에 모인 사람들이 미국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카드 데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육 이념만큼은 대한민국 것이어야지 어떻게 미국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되느냐. 맨날 며칠이 가더라도 교육 이념은 대한민국 것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찬성을 하고 말하자면 홍익인간 이 얘기를 했는데 반대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당군 신화라고 이미 일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군왕 말하자면 당군 조선 때 만들어진 홍익인간 이게 연표문호 쪽 하니까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았다. 그 논란이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하신 분이 이대 문교부 장관 백낙준 박사입니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제안한 이유를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유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제1 목표요. 배운 사람의 다음 목적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복리, 크게 말하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이 곧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문교부 장관을 했던 안호상 박사께서는 이 교육 이념, 홍익인간에 대해 그 비판이 이때마다 시대가 높은 이상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아주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호상 박사가 얘기를 했던 게 참 가슴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외독, 중독, 양독 등 3독에 의해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에 아주 헌신했던 이 안호상 박사는 홍익인간 모르면 무식뿐이다 라고 하죠. 혼쭐을 낼 정도로 민족혼을 일상의 삶 속에 녹여낸 민족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독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일본 것을 번따라 하고 또 중독은 중국 거, 양독은 서양 거. 이걸 무조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려고만 하는 거예요. 독창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산업 발전 쪽에서 보면은 3차 산업까지도 완전히 외국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온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이제는 선도 입장에서 선도자로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국내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홍익인간의 길은 이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의 영원한 민족 정신으로 개국 이념이며 교육 이념으로 세계 평화의 안내자이다. 이제는 확충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홍익인간의 길은 시대의 문제점 개선에 공헌하기 위해 새로운 자기만의 사유의 시각으로 역사와 경전을 재해석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사명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그 페스트라이시 교수라고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인데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세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은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찬을 하고 알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개국이념, 교육이념. 지금 이 순간도 사실 학교에서 제가 이 대학생들에게 표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홍익인간에 대해서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나 또 연구할 때 들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념이 이거 죽어 있는 것이죠.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역사 교육, 그리고 남북 분단, 당군을 신화로 봤던 그런 얘기들, 이러한 것이 주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홍익인간,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홍익인간입니다. 사명으로 받고 이미 태어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홍익인간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만 먼지 끼어서 이것이 부활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워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미래를 보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깨워야 된다. 이런 이치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겁니다. 천손임을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사상, 시오니즘, 바로 그것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바로 그 민족의 정신 하나로 뭉쳐서 나라 없는 2000년 세월을 청산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9000년, 만년 역사 이 속에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손이다. 이스라엘은 뭐 서민, 예수를 통해서 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의 자식, 하늘의 손자, 하늘의 아들, 딸들이 아니냐. 바로 그 천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홍익인간 세상 부활의 사명을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단계별 실천 방안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 수능을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수능에 합격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식 교육이 되어버리죠. 뭐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 다음 바른 국사 교과서가 제작이 돼야 되고 민족정신 교육 및 생활학 이 운동도 전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단체별 홍익인간 교육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대한사랑회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하고 드라마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뜻만이라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정신으로서 바로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하고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4차 산업혁명이 잘못 가게 되면 말하자면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추진하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25시 작가 개오리구가 바로 그겁니다. 25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대로 가면 멸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책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사상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역사 항복 이루가여 한민족의 잠재력을 이제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강보고 우리의 경제 성장 업적은 세계를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밝히는 홍익의 등불을 켤 준비를 하자.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여기 잠깐 홍익인간 부활 실천 사례로서 의제 허백년 선생을 여기에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의제 선생은 천지인 삼신일체를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재를 지냈습니다. 제가 1966년, 67년만 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몸만 건강하실 때는 직접 올라가셔서 저는 2번 그 개천절 행사 그 천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무등산 천재단, 참석자는 강주 시내 유지 그 농업고등기술학교 재학생. 제사 음식은 누가 했느냐? 대성야갑사 최기영 사장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설을 하고 충문 있고 애국가 사절까지 그리고 음복하고 철상하고 이러한 것을 저는 머릿속에 느끼고 있고 그때 의제 허백년 선생은 동쪽 하늘을 향해서 덮어져라 휘날리면서 애국가를 가장 큰 소리로 사절까지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있다. 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땅을 물론 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는 이제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제자들을 양성하고 인간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 선생은 이 천지인 삼신일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신 분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등산 천재단의 모습입니다. 문순태 선생이 지은 의제 허백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천재단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현재는 민학회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전에 우리 몇몇 사람들이 천재단 탑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주 민학회에서 지금도 10월 3일이면 여기 가서 이렇게 이 천재를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또 우리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타고르 잘 아시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고리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게 이제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그 자유시입니다. 당시 주요안의 번역으로 실린 이 시는 동방의 등촉 또는 동방의 불꽃으로 그 번역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5시 작가 개오리교 한국예찬. 그가 한국의 그 헌법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그것은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이 개오리교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이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홍익인간은 변함없이 5천여 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자세히 몰라서 5천년이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군의 법은 어떠한 신앙과도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이다. 이 개오리교의 그 한국 창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빛이 한국에서 비춰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통을 번번이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 당신들은 고난의 수렁 속에서 강제로 고개를 쳐 박힌 민족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개를 쳐든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1974년 3월에 이 개오리교가 의제 허백년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홍익인간 사상을 물어보니까 의제 허백년 선생님이 가장 주창을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내려와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버질 게오르기우가 루마니아 부쿠레스트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쿠레스트 대학에 가가지고 고구마 강의를 했습니다. 고구마 강의를. 거기 교수들하고 학생들 모아놓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사진을 거기에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박수가 나오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오르기우 그 25시 저자 한국 민족에 나오는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게오르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학자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은 21세기에는 역동적이고 정보 공유가 강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류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예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이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한국 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은 그 갈등의 증폭으로 점철된 현대 문명을 구원할 희망의 철학이다.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 그 이용범 박사가 그 지금 저 오바마 대통령 같이 사진 찍은 사진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놀드 토인비는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홍익인간, 제가 알고 있는 또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역시 환단곡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시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와 너,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국인의 사명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 환웅배달, 당군조선 등 9,000년 전 고대 역사 속에 깊이 감추어진 보물, 한국인의 생활 현장, 연표문 따라 홍익인간의 길을 걸어가자. 천손들이여 삼신일체 홍익인간 바탕 위에 새로운 선진국 코리아를 탄생시켜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혁명의 창조자가 되어 행복한 홍익 세상을 건설하자. 감사합니다.